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상위 10%, 대입 SAT 읽기 과목 상위 7%, 미국 생물 올림피아드 상위 1%. 자, 엄친딸 얘기가 아닙니다. 다름 아닌 인공지능 GPT-4 얘기입니다. 기존의 챗 GPT보다 얼마나 더 똑똑해졌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챗 GPT 너도 나도 나와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걸로 돈을 버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다. 그래서 좀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난 29년 동안에 인공지능으로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고요. 연구개발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인공지능 나온 지가 29년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많은 하시면?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실제로 인공지능 기술이 한 60년 이상 된 오래된 기술이에요. 근데 최근 10년 동안에 소위 딥러닝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인간의 뇌를 모사한 인공지능이 예. 사람 말을 배우면서 특히 최근에 챗GPT나 GPT-4처럼 우리 인간 수준의 언어 능력을 가지게 된 게 예. 굉장히 큰 변화죠. GPT-4가 그러니까 가장 이제 최신 버전인데 맞습니다. 얼마나 좀 똑똑해졌답니까?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요. 작년에 낙방을 했었던 변호사 시험을 모든 과목에서 합격을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수능에 해당이 되는 게 SAT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 7%인데 이거는 대부분의 주립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죠. 모의 시험인 거죠? 그렇죠. 네. 둘 다 모의 시험입니다. 그 외에 시험을 30가지 이상을 봤어요. 프로그램 작성하기부터 해서 글쓰기, 수학 시험, 이 모든 것들을 봤는데 거의 모든 게 지금 인간의 상위 10% 내외 수준으로 도달을 했습니다. 이게 불과 한 넉 달 만에 변하잖아요. 챗 GPT. 그렇죠. 나오는 물론 거. 연구 네. 개발을 하는 거는 1년 이상 걸렸겠지만 챗 GPT 나오고 나서 이렇게 빨리 나올 거라고 네. 사람들이 상상을 못했죠. 그러니까 저기 전교 한 100등 하던 친구가 갑자기 전교 1등 하게 된 건데 이게 그렇죠. 어떻게 가능해진 거예요? 어떤 원리로 가능해진 거예요? 예, 이게 사실은 이 기술을 챗GPT나 GPT-4를 만든 오픈AI가 만든 게 아니에요. 원천 기술은 구글이 만들어서 7년 전에 오픈을 한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인공지능 기술은요, 많이 가르쳐줘도 자꾸 까먹기도 하고, 예. 그리고 특히 복잡한 인간 말은 잘 못 배웠어요. 근데 어느 날 트랜스포머라 그래서 대규모 인간 말을 사전에 많이 가르쳐주고 예. 무슨 문제를 풀지를 짧게 가르쳐주니까 굉장히 공부를 잘 하더라 하는 기술이 만들어진 거죠. 이걸 가지고 오픈 AI가 발전을 시킨 게 바로 GPT나 챗 GPT가 그러니까 사람의 뇌신경망을 최대한 모방하고 코딩을 해서 방대한 데이터를 입력을 시켜서 네. 사람의 뇌와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번에 나온 이 GPT-4 이거는 기존 챗 GPT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 예를 어떤 들자면 기존의 챗 GPT는 말 그대로 챗이니까 대화만 할 수 있었잖아요, 말로요. 네. 근데 이번에 나온 건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보고 같이 대화할 수도 있고 이미지를 입력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네. 한번 대표적으로 사진 하나를 좀 같이 보시도록 할까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사진일까요? 그렇죠.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네. 이 사진을 챗GPT한테 보여주고 이 사진 도대체 뭐가 특이해? 라고 질문하면 대답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뭐라고 네. 대답하는지. 이 이미지의 특이한 점은 움직이는 택시 지붕에 부착된 다리미판 위에서 남자가 옷을 다림질하고 있다라고 이미지를 이해를 해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저거는 뭐 이미지를 조합하면 저런 답변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제가 저기서 저 끈을 자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 던지면 하면 뭐라고 할까요? 챗GPT가 아마 사람이 떨어져서 다칠 것 같아요.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럼 조만간 뭐 드라마나 뭐 영화 이런 거 보면서도 얼마든지 GPT하고 대화가 가능한 그런 날도 오겠네요. 그렇죠. 내일 모레는 아니겠지만 수년 내에 어쩌면은 AI하고 같이 드라마를 네. 보면서 갑론을박을 할지도 모르겠죠. 요 이미지 말고 좀 네. 더 잘하게 된 것도 뭐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강력해진 건 역시 언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를 거의 단어로 보자면 1조 개 이상을 읽혔어요. 네. 제가 그거를 직접 먹지도 자지도 않고 읽는다 그러면 거의 6,500년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예. 그걸 몇 달 동안 봤는데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신데렐라의 줄거리를 알파벳에 있는 A부터 Z까지를 사용해서 순차적으로 글을 한번 써봐. 네. 라고 하면은 답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답을 한번 볼까요? beautiful Cinderella 그래서 A, B, C, D, E, F, G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짧은 문장이지만 좀 네. 긴 문장, 예를 들면 뭐 자기소개서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렇죠.
잘 써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제가 대학에 입학을 한다고 생각하고 제 자소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해봤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내 이름은 이경일이고 과학과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많아 수학 경시대회 우승한 경험도 있는데 대학 입시에 사용할 자기소개 좀 작성해줘 라고 했더니 이제 글을 긴 문장을 쓰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건 전체 문장의 3분의 1밖에 안 되긴 예. 해요. 제목을 그럴듯하게 쓰죠. 과학과 컴퓨터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이경일의 꿈.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일입니다. 네. 과학과 컴퓨터에 열정을 가지고 있고요. 수학과학도 막 관심이 많고 중학교 시대부터 프로그래밍을 했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물을 보면은 그냥 데이터 좀 짜깁기 해놓은 그런 네. 수준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냥 그럴듯하게 그래서 포장만 해놓은 거. 대화형 인공지능은요. 질문 대답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다시 대화로 말을 붙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다음 말을 하나 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공학 중에서도 인공지능 분야를 전공하고 싶고 박사기도 하고 싶은데 그 얘기도 넣어줄래? 그러면 얘기를 완전히 다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제목만 보면요. 인공지능을 통해 미래를 이끄는 이경일의 꿈이라는 말을 얘기하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은 이 자소서 도와주는 이런 컨설팅 업체도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실제는 그렇게 크게 긴장을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긴 해요. 일단 앞으로 몇 년 사이 동안은요. 컨설팅의 방향이 바뀌진 않을까 싶어요. 도대체 뭘 학생들이 원하고 네. 또 어떤 자신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노력을 하고 글 쓰는 거는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과 기계가 협력하는 것이 더 네.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대학 입학 시험, SAT 여기도 뭐 합격을 했다고 하는데 네. 대학 들어가서도 뭐 레포트 쓰는 이런 숙제까지 다 한다면서요. 글쎄 말입니다. 대학 들어갈 때도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제 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자기 친구들은 다 이걸로 숙제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바로 오늘인데 고려대학교에서도 네. 챗GPT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되 가이드라인을 주자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럼 교수님들은 이 숙제에 제출한 걸 받았을 때 이게 학생이 직접 쓴 건지 챗 GPT가 쓴 건지 네. 구별할 수 있습니다. 챗GPT나 GPT-4가 말을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거 좀 수상한데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네. 학생이 조금만 수정을 하고 자기 아이디어를 넣게 되면 구별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마다 다 답변이 챗GPT가 다르게 합니다. 예, 조금 전에 고려대 말씀하셨는데 네. 그 가이드라인 핵심 내용이 뭐예요? 요약을 핵심 해주시면. 내용을 보면요. 챗GPT 사용을 막지 말자. 대신에 윤리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것을 챗GPT를 활용하도록 돕고 그리고 또 숙제를 내는 것도 창의력과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과제를 부여하자라는 등의 가이드라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수님들이 숙제를 내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냥 똑같이 에세이를 쓰라는 게 아니라 챗GPT가 쓴 에세이를 네가 평가해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신기한 현상이 생겼는데 대표님, 그럼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뭐 90조 원 단위로 투자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얘기도 있고, 뭐 테마주로 워낙 많은 관련 업체들이 엮여 있어서 맞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요? 아마 크게 생태계로 본다면은 오늘 반도체에도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만 AI 반도체 관련된 것들을 포함해서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들 또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예.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서비스 기업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생태계가 정말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 이제 옥석을 갈아서 판단하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긴장하고 있는 업체가 구글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검색 패러다임은 좀 어떻게 바뀔 걸로 보세요? 검색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구글의 매출과 이익의 절반이 검색했을 때 키워드를 넣으면 광고가 뜨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검색해서 키워드가 문서가 230만 개 나와도 제가 읽을 수 있는 건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챗GPT는 내 대신에 그 문서를 다 읽고 질문하면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검색량이 확 줄게 됩니다. 네. 그럼 구글은 어렵게 되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긴장을 많이 하게 되고 본인들도 어떻게 검색과 이런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할지에 예.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근데 이 챗 GPT를 보면 이게 철학 네. 없이 이런 자본적인 사고가 주도하는 이런 기술 세상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윤리 문제 같은 거. 맞습니다. 혹시 일반인들이 모르는 불편한 진실 같은 거, 좀 아니면 주의해야 될 점 어떤 네.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한 문장이고 굉장히 지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그중에 대략 많게는 10%까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말을 지어낸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걸로 저희는 할루시네이션이라 그래요. 인공지능이 환각 현상을 갖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대단히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과연 이제 혁명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이 될지는 조금 더 기술의 상황을 네,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이경일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세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인공지능 챗 GPT 소식입니다. 이 챗 GPT가 석 달여 만에 새 버전을 출시했는데 이제는 글자뿐만 아니라 이미지까지 인식해서 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승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풍선 수백 개가 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며 줄을 자르면 어떻게 될지를 물었습니다. 풍선들이 날아가 버릴 것이란 답이 돌아옵니다. 마치 인간이 눈으로 관찰한 듯 답변한 겁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새롭게 출시한 인공지능 모델 GPT-4입니다. 가장 달라진 점은 글자뿐 아니라 그림도 읽어낼 수 있는 멀티모달 모델로 진화했다는 점입니다. It's also a vision model. In fact, it can flexibly accept inputs that intersperse images and text arbitrarily, kind of like a document. 또 처리 가능한 단어량이 2만 5천 단어로 챗GPT보다 8배가량 늘었고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는 상위 10%의 점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크게 늘었습니다. 제작사인 오픈AI의 테스트 결과 한국어를 비롯한 24개 언어에서 GPT-4의 이해력이 크게 향상돼 이전 모델의 영어 성능보다도 결과가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최신 암 연구 결과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물어보니 존재하지 않는 인터넷 주소를 알려줬다며 GPT-4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발사 역시 GPT-4가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고 실수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GPT-4는 유료 가입자에게만 공개돼 있는 가운데 이번 출시를 계기로 주요 빅테크의 인공지능 경쟁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종입니다. 최근 한 성형외과에서 인터넷과 연결된 IP 카메라를 통해 환자들 영상이 유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주목받는 인공지능 챗GPT를 악용하면 이런 사이버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잇따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챗GPT의 해킹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봤습니다. 조정인 기자입니다. IP 카메라의 보안 취약점을 인공지능 챗GPT로 뚫을 수 있을까? 보안 전문가들과 챗GPT의 해킹 능력을 검증해봤습니다. IP 카메라의 프로그램 코드에서 취약점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어로 물을 땐 답변을 거부했지만 한국어로 명령했더니 곧바로 답을 내놓습니다. 취약점 찾는 게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고요. 근데 그거를 챗GPT가 그냥 바로 찾아버린 건데. 네. 챗GPT의 분석을 토대로 공격 코드를 입력하자 카메라 영상이 실시간 전송됐습니다. 원격으로 이제 남의 집 또는 남의 카메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남이 보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웹사이트의 관리자 권한을 빼내는 법도 척척 알려줍니다. 유출 사태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데이터베이스가 유출됐다 하면 보통 다 SQL 인젝션을 통해서 공격이 됩니다. 거기에 있는 유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 그런 개인 정보들 이런 것들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시스템을 암호화하는 랜섬웨어를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스스로 판단해 추가 답변을 내놓기도 합니다. 충격적인 거는 보통 이제 암호화만 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했잖아요. 네. 근데 암호화를 하고 나서 얘가 뭘 했냐면 원본 파일을 다 지워버렸어요. 정교한 공격은 아직까진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지만 인공지능이 고도화될수록 위협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협적인 부분들도 빠르게 속도를 낼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발맞춰서 저희도 이제 어떻게 이 기술을 보안을 향상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 사이버 보안 업체 조사 결과 IT 전문가 2명 중 1명은 챗GPT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올해 안에 성공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교육계에서 챗GPT의 활용에 대한 찬반 논란은 뚜렷합니다. 챗GPT가 학생들에게 문제의 해결 방법을 신속히 정리해주고 과제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주장입니다. 반대로 과제를 베끼거나 부정행위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어 학생들의 창조적인 사고력 배양을 방해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이완의 칭화대와 타이완대에서 교수들이 수업 중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챗GPT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 지도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让学生跟
AI 练习之后，你会发现 AI 的回答可能有些问题，那我要怎么再去调整它的答案，然后再去追问，所以这其实也是训练学生能力的一个过程。 또 프런대는 입학 시험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류 면접을 막기 위해 다중 면접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이 반가운 면도 있지만 그 범위를 정할 수 없는 만큼 기술의 업그레이드로 인한 부작용과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